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메이커 멘토입니다. 이번에 두잇 아두이노를 이제 저술 하면서 책에는 모두 담지 못한 내용들을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강의 시간은 그렇게 길진 않아요. 길어야 20분 정도? 20분에서 30분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실습 과제 하나하나다 이제 라이브로 진행할 거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궁금하시거나 그런 부분들은 바로바로 이제 채팅창에다가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면서 진행하도록 할게요. 일단은 책에 답지 못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영어로 이제 영어나 이제 한글로 할 수가 있는데 책에는 한글 버전으로 캡처가 다 돼 있을 거예요. 그 이유가 영어로 이제 영어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이 더 많기 때문에 독자분들 중에서 이제 영어를 하게 되면 좀 어색할까봐 한글로 이제 다 캡처를 해서 이미지 같은 걸 올려드렸어요. 근데 문제점이 뭐냐면 제가 먼저 한글로 바꿔볼게요. 여기 팅커캐드에 로그인을 하고 나서 화면 아래쪽에 보시면 잉글리시로 이제 되어 있을 수도 있고요. 이거는 브라우저의 설정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한글로 되어 있으면 한글로 보이고 영어로 되어 있으면 영어로 보일 거예요. 그래서 한국어로 변경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한글로 다 바뀌어 있죠. 그래서 새 회로 작성을 해서 구성 요소들을 살펴보면 이제 영어가 한글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네, 이런 식으로 쭉 번역이 되어 있죠. 저항은 레지스터라고 번역이 되고 LED는 그대로 LED로 되어 있고 푸시 버튼도 누름 버튼이라고 되어 있고요. 분압기도 이게 가변장을 분압기라고 변환을 이제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근데 보시면 레지스터가 한글로 이제 검색을 하면 레지스터 검색을 하면 저항의 레지스터가 나오는 게 아니라 CPU의 프로세서의 저장 공간인 레지스터가 나와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스펠링이 다른 거죠. 한글의 저항의 레지스터는 이 레지스터인데 메모리의 레지스터는 스펠링은 다르지만 발음은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레지스터라고 이렇게 한글로 번역되어 있지만 가리키는 게 달라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영어로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나중에 혼란을 더 이렇게 예방하기 위해서. 그래서 저도 이제 실습 이 라이브에서는 영어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나중에 헷갈리신 분들은 중간에 바꾸셔가지고 보시면 돼요. 그림하고 이렇게 매핑을 하시면 됩니다. 오늘 실습할 내용은 LED 두 개를 서로 교차로 깜빡이는 거를 실습을 해볼게요. 교재에서는 109쪽에 도전과제로 되어 있고요. 그거를 한번 회로를 새로 만들어 가지고 회로도 구성을 해보고 그 다음에 스케치 코드도 담아 보겠습니다. 먼저 아두이노 구성 요소를 가져와야 되겠죠. 아두이노는 이렇게 조금 구성 요소에서 스크롤을 조금 내리시면 아두이노가 보이고요. 이렇게 가져와서 화면에 배치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회로상에서는 회전이 되어 있죠. 90도 정도. 여기 회전 버튼을 눌러가지고 이렇게 90도 정도 회전을 하고요. 그 다음에 브레드보드도 가져와 볼게요. 브레드보드도 가져와서 회전을 시킵니다. 그리고 LED도 하나 가져오고요. LED도 마찬가지로 회전을 시켜서 브레드보드에다가 이렇게 배치를 해보겠습니다. LED 같은 경우에는 방향이 있어서 에노드와 캐소드, 즉 에노드는 양극이고요. 캐소드는 음극입니다. 그래서 에노드 부분은 플러스 전원을 공급을 하셔야 되고 캐소드 부분은 음극, 마이너스 쪽에 연결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회로도 보니까 그라운드를 먼저 브레드보드에 연결을 했네요. 이런 식으로 클릭하면 이렇게 꺾은 선에 전선을 표시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단축키 숫자 1번을 누르면 이렇게 색깔도 바뀌죠. 직접 여기에서 색깔을 변경하셔도 되고요. 단축키를 눌러서 1은 자주 쓰는 거는 이제 전원하고 그라운드이기 때문에 1은 그라운드,
그 다음에 2는 전원이에요. 그래서 그라운드 쪽을 이렇게 연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라운드를 미리 브레드보드에 연결한 이유는 그라운드가 몇 개 없죠. 아두이노 보드에 여기 오른쪽 위에 하나, 그 다음에 왼쪽에 2개예요. 그러다 보니까 총 3개인데 이렇게 회로 부품이 만약에 LED 3개까지는 직접 이렇게 연결하실 수가 있죠. 근데 4개 이상은 연결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브레드보드에다가 그라운드 선 하나 연결하게 되면 이게 다 그라운드가 되는 거예요. 굉장히 많죠. 우리가 그 멀티탭을 생각하시면 돼요. 전원 콘센트는 하나이지만 멀티탭에다가 연결하면 다수의 전자 부품들을 전기장치들을 연결해 가지고 사용할 수 있듯이 브레드보드에도 이렇게 그라운드를 연결하면 다수의 부품들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캐소드에는 그라운드를 바로 연결시키고요. 그 다음에 애노드 쪽에는 13번 핀을 연결을 해 볼게요. 13번 핀. 이것도 숫자 5번을 누르면 이렇게 색깔이 한 번에 바뀌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시뮬레이터를 실행하면 이렇게 느낌표가 뜨면서 이제 에러가 오류가 발생하죠. 느낌표는 이렇게 전류가 더 많이 흐르는 거예요. 허용치보다. 그래서 저항을 한 220오hm 정도로 킬로옴이기 때문에 항상 저항을 여기다가 연결하실 때는 단위도 같이 고려를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250ohm으로 하고 선도 이쪽에다가 연결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LED 하나가 연결이 된 거예요. 그래서 깜빡깜빡이게 하려면 시뮬레이터를 실행을 시키면 됩니다. 그럼 LED가 하나가 1초 간격으로 깜빡이는 거 보실 수가 있어요. 지금은 제가 이제 실시간 스트리밍을 하다 보니까 컴퓨터가 성능이 느려졌는지 약간 좀 느려졌어요. 이게 실제 시간이에요. 실제 시간이고 이제 1초. 굉장히 좀 느려졌죠. 그래서 멈추고 코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코드는 기본으로 이제 블록 코드가 되어 있고요. 이거를 텍스트 기반으로 변경을 하면 기본 코드예요. 기본 코드고 이렇게 슬래시로 되어 있는 부분은 주석이기 때문에 제거를 하셔도 됩니다. 어차피 코드에는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아니라서 제거를 해볼게요. 이렇게 한 줄 주석은 슬래시로 표현하고요. 슬래시 하면 이렇게 뭐를 입력하게 되면 한 줄은 다 주석이 돼서 프로그램으로 해석이 되지 않는 부분이에요. 만약에 2줄 이상을 주석으로 하고 싶다 그러면 슬래시하고 이렇게 별표, 그 다음에 별표하고 슬래시를 하면 이 사이에 있는 게 이제 모두 다 주석이 되죠. 그래서 간단하게 주석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이 아두이노 프로그램의 구조는 이제 스케치 언어라고 부르는데 셋업 함수하고 루프 함수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셋업 함수와 루프 함수. 셋업 함수는 아두이노에 전원이 들어온 다음에 딱 한 번만 호출이 돼요. 딱 한 번 호출되고 루프 함수는 매번 호출이 됩니다. 매번. 그러니까 여기 끝까지 간 다음에 다시 시작 부분으로 가서 또 실행이 되고 또 끝이 다 실행이 되면 앞으로 가서 실행이 되고 그렇게 무한히 실행되는데 이 속도도 굉장히 빨라요. 그래서 너무 빠르기 때문에 좀 쉬었다가라고 딜레이 함수라는 걸 써주는 거예요. 딜레이 함수. 딜레이 함수는 단위는 밀리세컨드이기 때문에 이렇게 1000밀리세컨드를 하면 1초 동안 쉬었다가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LED 하나를 깜빡이는 걸 이렇게 구성을 해봤고요. 그리고 핀 모드 함수 같은 경우에는 아두이노의 그 디지털 핀이 입력하고 출력 모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 스케치 언어에서는 알려줘야 돼요. 이게 입력으로 쓸지 출력으로 쓸지. 그래서 핀 모드에다가 이렇게 몇 번 핀 번호를 여기다가 입력을 하고요. 13번 핀에 지금 핀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13번 핀을 아웃풋, 즉 출력으로 사용하겠다는 거예요. 출력으로. 한 번만, 셋업 함수에서 한 번만 이건 실행이 되면 됩니다. 그리고 루프 함수에서는 그럼 어떤 역할을 하냐면 디지털 라이트 함수는 특정 핀에다가 하이 신호를 줄지 로우 신호를 줄지를 결정을 하게 돼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13번 핀에다가 하이 신호를 주고요. 그러면
LED의 한쪽은 13번 핀이고 한쪽은 그라운드죠. 그라운드는 0V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13번 핀에다가 하이 신호를 주면 5V의 전압이 걸리기 때문에 전압차가 생기는 거예요. 그라운드하고 13번 핀 사이에 전압차가 생기면서 전류가 흘러요. 예, 전류가 흐르려면 항상 전압차가 발생해야지 전류가 흐른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13번 핀에 그러면 로우 신호를 주면 그라운드랑 로우랑 똑같거든요. 0V로. 그렇기 때문에 전압차가 발생하지 않아서 전류가 흐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13번 핀에 하이 신호를 주고 로우 신호를 주면 켜졌다가 꺼졌다가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근데 루프 함수가 굉장히 빨리 실행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1초 간격으로 뭔가 꺼졌다가 켜졌다가 하는 거는 우리 눈으로 이렇게 식별을 할 수 있지만 0.1초, 0.1초도 할 수가 있죠. 근데 만약에 100분의 1초, 1000분의 1초 정도 되면 그때부터는 조금 눈으로 보기가 어렵죠. 근데 어느 정도로 빠르냐면 100만 분의 1초 단위로 실행이 돼요. 굉장히 빠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 딜레이라는 함수가 없으면 너무 꺼졌다가 켜졌다가 하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우리 눈에는 항상 켜져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딜레이 함수를 추가하는 거고요. 이렇게 딜레이하고 1000을 입력하게 되면 1초 동안 쉬는 거예요. 멈추는 거예요. 잠시 멈췄다 가는 거고, 그리고 두 번 있는 거죠. 두 번 이렇게 딜레이 함수가 있으면 켜져 있는 상태에서 1초 동안 멈추고, 그 다음에 로우 신호를 주고 나서 딜레이 함수가 있으면 또 꺼져 있는 상태에서 멈추고, 그리고 다시 루프 함수는 계속 반복하기 때문에 켜져 있는 상태에서 또 멈추고 꺼져 있는 상태에서 멈춰요. 그죠? 그렇게 되면 계속 무한히 반복해서 켜졌다가 꺼졌다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됩니다. 그럼 이걸 이제 두 개의 LED를 연결해야 되잖아요. 네, 직접 이제 LED나 저항을 각각 이렇게 가져오셔도 되고요. 한 가지 팁을 드리면 복사 붙여넣기를 사용하시면 좀 더 수월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즉 LED 이 구성 요소하고 저항을 동시에 이렇게 선택하면 되는데, 각각 클릭을 하면 하나만 선택이 돼요. 이렇게 하나만 선택이 되고요. 근데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선택을 하면 두 개를 동시에 선택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Ctrl C, Ctrl V를 하면 이렇게 복사가 되죠. 복사된 거를 아래쪽에다가 연결해 볼게요. 아래쪽에다 연결을 하고 딱 클릭을 하면 배치가 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캐소드 쪽은, 음극 쪽은 그라운드에 연결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에노드 쪽의 저항을 거쳐서 이 부분은 12번 핀에 연결을 하도록 해볼게요. 12번 핀에. 그럼 회로상으로는 LED 두 개가 모두 연결이 됐어요. 요거를 스케치 코드로 구성을 하면 됩니다. 근데 자주 하는 실수 중에 이제 하나가 뭐냐면, 이제 LED 하나 깜빡이는 거를 이렇게 회로를 구성했기 때문에 이거를 그대로 복사해 가지고 요렇게 하고 핀 번호만 12번으로 요렇게 구성하는 분들이 이제 많이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 한 가지 오류가 뭐냐면 핀 모드를 지정하지 않았잖아요. 한번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실행하면. 그죠? 13번 핀에 LED가 켜지고요. 12번 핀도 켜지긴 하는데 굉장히 불빛이 작아요. 그죠? 작게 켜져요. 그 이유는 지금 핀 모드가 입력하고 출력하고 다 쓸 수 있는데 지금 지정하지 않았어요. 13번 핀은 출력으로 쓸 거라고 지정이 했지만 12번 핀은 지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본 모드가 입력 모드예요. 입력 모드. 입력 모드이기 때문에 굉장히 안에 내부적으로 저항이 또 있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미세한 전류가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간신히 켜지는 거예요. LED가. 그래서 불빛이 굉장히 약한 거고요. 이거를 불빛이 다시 키워주려면 핀 모드로 12번 핀을 핀 모드 12번 핀을 아웃풋으로 설정을 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이번에는 불빛이 좀 세게 표시가 될 거예요. 진하게. 그죠? 두 개가 깜빡이는데 이거는 서로 교차로 깜빡이는 건 아니에요.
엄밀하게 말하면. 왜냐하면 하나가 켜지고 두 번째 게 켜지고 둘 다 꺼지는 상태가 발생하거든요. 하나가 켜지고 꺼지고 아래 게 켜지고 꺼지고, 그죠? 교차가 아니라 하나씩 순차적으로 켜졌다 꺼지는 거지. 교차로 하려면 이 위에 있는 LED가 켜질 때는 아래에 있는 LED가 꺼지고, 그리고 위에 있는 LED가 꺼질 때는 아래에 있는 LED가 켜지게끔 그렇게 만드시는 게 교차로 깜빡이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딜레이 함수를 주의해서 사용하셔야 돼요. 딜레이 함수. 딜레이 함수가 지금은 4개를 사용했죠. 여기 처음에 헷갈리는 부분이 딜레이 함수 기준으로 약간 멈추면 그 전에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그러려면 첫 번째 딜레이에서는 13번 핀에 연결되는 하이 그 전압을 걸어주기 때문에 켜지는 거죠. 13번 핀은 위에 있는 LED가 켜지고 그 다음에 또 딜레이 함수 두 번째 딜레이 함수에 딱 멈춰서 보면 이번에는 13번 핀에 있는 LED가 꺼져요. 그죠? 노 신호를 이렇게 전달했기 때문에. 그러면 켜졌다 꺼졌어요. 위에 있는 LED가 이미 켜졌다 꺼졌죠. 아, 소음이 있나요? 마이크에? 아마 이 펜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노트북에서 지금 많이 과열돼서 제가 펜의 속도를 좀 줄여놨거든요. 원래 이거보다 더 크게 그 소음이 드는데 그 소음을 줄이기 위해서 펜의 속도를 이제 강제적으로 줄여놨는데 그래도 좀 소음이 있나 보네요. 다음에 어떻게 좀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딜레이 함수 세 번째 딜레이 함수를 보면 여기에서는 이미 두 번째 있는 LED가 이제 이번에는 켜지는 거죠. 두 번째 LED가 켜지고 그 다음에 마지막 딜레이 함수에서는 두 번째 아래쪽에 있는 LED가 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위에 있는 LED가 켜졌다가 꺼지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아래에 있는 LED가 켜졌다가 꺼지고, 그러니까 서로 교차하는 게 아니죠.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하냐면 한순간에 하나의 LED만 켜지게끔 만들면 돼요. 한순간에 하나의 LED만 켜지게끔 만들려면 딜레이 함수와 그 디지털 핀본으로 약간 수정을 해주시면 돼요. 일단 딜레이 함수를 2개를 지워볼게요. 이렇게 2개를 지워보고 그 다음에 위쪽에 있는 딜레이 이때 멈추는 거잖아요. 이때 멈추니까 위에 있는 상태를 LED가 하나만 켜지게끔 바꾸는 거예요. LED만 하나만 켜지게끔. 그럼 13번 핀에 연결된 LED가 켜지고 그럼 12번 핀에 연결된 LED를 끄면 되겠죠. 그럼 딱 하나만 켜지게 됩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는 그 반대로 만들어야 되죠. 13번 핀에 LED를 꺼지게 로우 신호를 전달하고요. 12번 핀에는 하이 신호를 전달하면 돼요. 그렇게 되면 위쪽에 있는 딜레이 딱 멈췄을 때 상태를 보면 13번 핀의 LED가 켜지고 12번 핀에는 꺼지죠. 반대로 다시 1초 뒤에 13번 핀의 LED가 꺼지고 12번 핀의 LED가 켜져요. 딱 완전히 반대로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실행을 하면 1초 간격으로 위에 아래 LED가 교차로 깜빡이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처음에 이 딜레이 함수에 대해서 약간 이렇게 감을 잡기까지가 어렵지만 한번 이해하고 나면 이게 LED가 2개를 깜빡이든 3개를 깜빡이든 이제 여러 개를 깜빡이더라도 동시에 제어를 하실 수가 있어요. 오늘은 LED 2개를 깜빡이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길지 않은 그 내용이고요. 혹시 여기까지 궁금하시거나 아니면 책에서 LED 깜빡이는 내용까지 이제 살펴봤을 때 좀 이해가 안 되거나 어려웠던 부분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그것도 고민인데요. 언제 보통 일주일에 한 번씩 진행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매주 월요일날 1시쯤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주일에 한 번이 괜찮으신가요? 일주일에 한 번 내지는 2번 정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게 되면 월요일하고 금요일. 오래 하진 않을 거예요. 1시간이 이렇게 넘어가거나 그러진 않을 거고 대부분 2, 30분에서 길어도 한 3, 40분 정도.
응용을 하게 된다면 신호등을 하나 만드는 거죠. 신호등. LED 3개를 연결을 하고 색깔을 바꾸는 거예요. LED 색깔을 지금은 빨간색이지만 뭐 빨간색, 그 다음에 주황색, 그 다음 초록색으로 이렇게 변경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LED 3개를 연결을 하고 나서 신호등이 순서가 빨간불이 오래 켜지죠. 뭐 몇 분 정도 켜지고, 그 다음에 주황색 불이 켜지고, 그 다음 초록색 불이 켜지듯이 그거를 딜레이 함수를 시간을 조절을 해서 너무 길면 뭐 확인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빨간색 불이 한 3초 정도 켜지고요. 그 다음에 주황색 불이 1초 정도 켜지고 초록색 불이 2초 정도 켜지는 그런 순서대로 실습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 미처 이 시간에 뭐 이렇게 질문이 생각나지 않으신 분들은 나중에 댓글로 입력해 주시면 제가 댓글을 보고 이제 답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다음에 있을 내용들도 사전에 공지가 되기 때문에 미리 방송 시간에 참여를 하시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미리 질문을 주시면 제가 영상에서 이제 답변을 미리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추후에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럼 더 질문 없으시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